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공부를 하다가 재미가 없어 다른 거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거 할까 하다가 이제 한 2주 전에 수능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문제를 안 풀어봤어요. 그래서 저의 실력이 죽었는지 한번 오랜만에 확인해보고자 수능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물리학 원 문제를 풀 거고요. EBSI에서 오답률을 봤어요. 봤는데 이제 20번 문제 오답률이 86.8%인가? 거의 뭐 20%보다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한 10% 초반? 초중반인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슬쩍 봤는데 전기 문제더라고요. 쿨롱힘 전기력, 네, 전기력이라고 하는 그걸 쓴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물리학 원 20번은 전통적으로 역학적 에너지였는데 좀 어느샌가부터 이제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어느샌가부터 항상 이제 4페이지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장 하나, 전기력 하나, 역학적 에너지 하나, 그다음에 등가속 하나, 혹은 뉴턴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혹은 가끔씩 상대론 하나, 모의고사에서 가끔씩 연력학 하나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 20번 문항이 전기를 배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변주를 준 게 많더라고요. 물론 문항 배치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진 않지만. 자, 마이크 잘 들리죠? 자, 20번 문제고요. 진짜 처음 읽어봐요. 지금 그림 가와 같이 x축에서 점전화 3개가 있네요. 마이너스 d, dxc 3개가 있대요. 그림 나는 가에서 c의 위치를 옮겼답니다. 그렇구나, 옮겼구나. 자, AB는 전환 크기 같대요. 전환량 크기 같은 건 굉장히 이제 땡큐죠.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자, 그림 다는 가 나에서 이제 양전화 P를 옮기면 고정했대요. 자, 여기까지 굉장히 이제 전형적입니다. 많이 나왔던 거예요, 기출에서. 0 그리고 D 사이 구간에서 움직이면서 봤을 때 이 P에 작용하는 전기력 FP를 나타낸 거다. 그 다음에 플러스 X 방향이 뭡니까? 양의 방향이라고 하네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떨려 오랜만에 풀어가지고 그때 QQ로 참 자꾸 시작할게요. 왜냐면은 쓰니까 지금 읽으느라 잘 그래프에 집중 못했는데 그래프가 뭔가요? 가나에서 이 P를 계속 움직인대요. 가나의 차이는 뭔가요? 바로 이 X의 이제 전화량의 이 전화 위치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 위치의 차이도 굉장히 대칭적이죠. 자, 그럼 봤을 때 그래프 봤을 때 특징적인 게 뭔가요? 이 그래프 굉장히 D에 못 다가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P라는 전화를 D에 둘 수가 없어요. 왜 둘 수 없을까요? 뒤에 B가 있으니까. 그쵸? 뒤에 B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D로 갈수록 이 아이가 어떻게 발산하나요? 플러스로 발산합니다. 플러스로 발산한다. 아까 플러스 방향이 뭐라 했죠? 양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근데 D의 정확히는 좌극한이죠? 좌극한에서 가까워질수록 플러스로 발산한다는 말은 이 B라는 전하가 만들어주는 게 플러스 방향의 힘이라는 거죠. 전기력.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전하가 될 거예요. 맞나요? 자, AB는 크기만 같다 했으니까 B가 마이너스라고 A가 마이너스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B 전하의 부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실선 점선이 가나인 걸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근데 봤을 때 어떤 그래프, 점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0, 전기력이 0이 되는 구간이 중간에 존재해요. 근데 실선은 그렇지 않아요. 실선은 그냥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x0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요 0자리에 있을 때 하나는 0뉴턴이고 힘이, 하나는 8뉴턴을 받고 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맞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거 푸는 방법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저라면은 당연히 케이스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점선이 가인 경우, 점선이 나인 경우 이렇게. 저의 약간 팁인데 기억은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먼저 해보는 거예요. 이게 기억인 거 먼저. 왜냐면 문제에서 선지로 먼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물론 할 이유도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억 상황을 이제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나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제 상황이 설계되는가 보는 거죠. 그러면은 봐봐요. 여기가 지금 나잖아요. 기억이 나잖아요. 0에서 한번 0이라고 했어. 그럼 얘랑 그냥 저랑 같대. 맞나요? 맞죠? 저희랑 같죠? 그러면 거리도 같아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기억이 A가 마이너스 버리면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 A는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돼요. 왜 0이 될 수 없나요? 얘가 있으니까. A랑 B는 서로 캔슬되는 관계인데, 그렇죠? 상쇄되는 관계인데 그럼 무조건 A는 플러스야 돼야겠죠. 네. 사실 요거는 가도 마찬가지예요. 가가 기억이더라도 그래야 돼요. 둘이 이제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P에 만들어주는 힘이 이쪽이니까 요거를 저지해줄. 그러니까 왜냐면은 0에서 지금 힘이 0이 돼야 되니까 저지해줄 C는 뭐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D를 그냥 생략하고 할게요. 여기가 지금 여기 생기는 A, B의 효과가 EQ니까 C가 만들어주는 효과도 EQ가 돼야 되잖아요. 물론 C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얘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P라는 전화를. 근데 한 번 더 0이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 번 더 0이 된다. 근데 한 번 더 0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억이 나라면 한 번 더 0이 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어렵냐? 바로 A, B, 그러니까 B에 의한 영향이 강해지는데 동시에 C에 의한 영향이 약해져요. 근데 A라는 아이는 B를 저지해줄 수 있는 애가 아니야. A라는 친구는 B를 오히려 도와주는 친구예요. 왜냐면 서로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C의 저지력이 약해지면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죠. 그래서 뭡니까? 얘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가? 라고 한다면은 B의 저지력, 그러니까 B가 점점 강하게 이제 당기는데 동시에 C도 강하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설명이 되죠. 요 포인트가. 맞나요? 자, 요 문제 구조 봤을 때 가랑 나의 차이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C를 옮겼다 요거밖에 없어. 근데 다 그래프를 보면은 그 C를 옮긴 거에 불과한 차이가 너무 극명한 거예요. 한 놈은 정말 영원히 상승하는데 한 놈은 한 번 더 0을 찍는단 말이지. 그러면 그 차이를 만들어준 게 어디일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은 그 차이를 만드는 건 C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가랑 나의 차이는 C의 위치밖에 없으니까. 그게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밀어낸 힘이 강해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라는 것은 0에다 뒀을 때 0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또 힘이 0이 돼야 돼. 얘는 밀고 있고 얘는 땡기고 있어. 맞나요? 얘는 밀고 있고 얘는 땡기고 있어. 근데도 0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A가 어떤 영향을 줘야 될까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에 버리면 한 번 더 B랑 A는 캔슬되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런 관계를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결국 C는 뭘까요? XC라는 놈을 봤을 때 C의 전하를 그냥 뭐 라지 Q라고 하면은 Q는 뭐 EQ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D를 이제 단위 떼고 봤을 때. 그리고 XC는 1보다 크다. 뭐 이거 그냥 머릿속에 내장돼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적어도 전하량 C가 이 중에 제일 크다는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겠고요. 그 다음 디귿. P가 X는 X0에 있을 때 전기력 얼마냐 라고 했어요.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 결국 여기 어딘가 있을 때 6N보다 크냐 했어요.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요 힘 XC 위치에 있는 C가 0 위치에 있는 요 P에다가 작용하는 힘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8N인 거를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쏘리 이건 저기네요. 밑에 상황이네. 여기가 지금 요거잖아요. 실선이 요거잖아요. 요거 나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은 그리고 얘가 이제 라지 Q인데 맞나요? 자, 얘랑 합치면은 이쪽으로 밀 거예요. 맞죠? 네. 좀 밀 거예요. 근데 8N이 생겨야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땡겨버리면은 8N 안 되겠죠. 0 되겠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해야 돼요. 네. 플러스는 찾았으니까. 뭐 같은 이유죠. 그러면 EQ 더하기 XC 제곱 더하기 Q가 8N 돼야겠죠. 여기 8N이니까. 그럼 얘 4N인 거 이해되죠?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네. 그래서 4N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0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이제 X0에서 10N이 결국 달성돼 버려요. 네, 10N이 돼요 결국. 그럼 이제 요걸 쓰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10N이다 합친 게. 어떻게 하면 16N이 될까요?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16N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16N이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디귿에서 물어본 거는 10N이 되냐 몇 N이 되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6N보다 작냐를 물어봤어요. 맞죠? 우리가 사실 힘을 굳이 다 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 문제 미지수가 하나 부족해서 그러니까 방정식이 하나 부족해서 XC랑 라지 Q 정확히 못 찾아요. 네. 뭐 이걸 당연히 왜냐면 X0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못 찾아요. 문제 구성 자체가 우리 미지수 3개인데 3개의 미지수 구하려면 방정식 3개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방정식 2개인 꼴이라고. 미지수가 3개인데 X0, XC, 라지 Q 못 찾는다고. 못 찾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행동을 하지 않겠죠. 뭐 이건 당연히 알고 있겠죠. 20번까지 온 사람이라면 보통.
네. 그러면 그리고 문제에서도 6N이냐를 묻지 않고 6N보다 작냐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봐봐요. 자, 이게 4N이란 게 사실은 이 문제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 푸니까. 왜냐하면은 정말 단순한 그건데 x0에 있을 때 합해진 힘이 실선에서 10N이었어요. 근데 6보다 작냐고 물어봤는데 6은 뭐냐면 10 빼기 4가 6이에요. 10 빼기 4가 6이에요. 엥?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번. 왜냐면은 왜 굳이 6을 물어봤지? 5도 아니고 7도 아니고 이 6은 디귿선지 말고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숫자인데? 라고 묻는다면은 이게 합쳐서 10N인데 이 처음에 얘가 작용한 힘이 4N인 것과 연관이 무조건 있겠다 이런 생각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10N인데 이 10N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x0에 있을 때 10N이 C가 주는 힘에다가 A가 주는 힘에다가 B가 주는 힘 다 더한 거잖아요. 맞죠? 그쵸? 근데 인마는 밀고 있어요. 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로 계속 힘을 주는 아이라고. 왜냐면 C 플러스고 P도 플러스니까. 근데 이게 0에 있을 때는 4였습니다. 근데 x0로 가면서 x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뭐 0.2D, 0.5D인지 아니면 0.5D보다 큰지 작은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거는 문제에서 안 줬으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안 준 거를 굳이 찾으려 할 필요도 없겠죠. 네. 왜 찾아 그거를? 문제에서 안 줬는데.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적어도 x0가 양수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당연히 얘가 4보다 작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다르게 말하면 얘가 6보다는 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죠. 자, 요거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답 1번 맞나 근데? 잠깐만. 틀리면 안 되는데. 1번 맞죠? 네. 1번 맞네. 오답률이 80.8% 맞네요. 자, 그래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실제로 풀면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죠. 왜냐? 실제로 풀면은 스텝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스텝은 그냥 케이스 분류예요. 케이스 분류인데 제가 아까 푸는 거 봤겠지만 케이스 분류를 하고 들어간 순간부터 이게 어떤 케이스인지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모순이 생기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보다 문제 상황이 간단하기 때문에. 가에서 나로 이동하면서 XT 위치 바뀐 것밖에 없어요. 네, 뭐 전화량을 바꾼 것도 없고 다른 전화 위치를 조작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황이 단순한 상황이고, 그래서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게 이제 옳은 상황 케이스인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스텝인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화량 찾는 거죠. 전화량 찾는 건데 이 문제에 이제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 그 쿨롱이 문제를 풀면은 학생들이 저도 그렇고 뭘 좋아하냐면 이 전화량이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2Q, 뭐 4Q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 과외를 안 하니까 2026학년도 모의고사 안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는데 사실 2025학년도 뭐 육모, 구모, 수능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더 전 기출인가? 최근의 평가원은 약간 그런 것들을 떨어지는 전화를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범위로서 쿨롱 힘 그리고 전하를 나타내려 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저희들을 짜증나게 하죠. 좀 귀찮게 하죠. 왜냐하면 전화량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좀 불안하거든요, 마음이. 그리고 이 문제의 오답률이 86.8%의 이유는 풀어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이 이유 중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앞에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앞에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고서야 이 문제가 20% 이하의 정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앞에 문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까지 왔을 때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답이 기억이라서 그래요. 네, 답이 기억이라서 이 문제의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일례로 이런 게 있었어요. 2023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영역에서 이제 14번 문항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였고 함수를 쓰는 문제였어요. 이제 3차 함수의 뭐 그런 극대극소, 뭐 그런 교점 찾기 뭐 그런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난이도를 떠나서 정답이 기억 하나였어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게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실제 수능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답이 기억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그 오답률이 높았어요. 답이 기억이란 이유 때문에. 실제 문제가 막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 또한 답이 1번이죠.
그리고 보통 학생들은 답이 1번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면은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잘 없으니까. 네, 기억만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오답률이 높은 게 또 다른 이유이지 않은가. 네,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문제가 어려워서 20번까지 봤을 때 시간이 거의 뭐 한 마킹 빼고 한 3, 4분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답이 기억이라서. 네, 답이 기억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심했다. 네, 기억이라고 답이 나왔는데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답이 이제 갈렸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 영상을 보는 분들은 수능을 본 학생들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수능을 보고 한 2주 뒤에 영상을 찍고 있고, 아마도 이제 뭐 내년에 수능을 보시거나 혹은 뭐 내후년에 보시거나 혹은 뭐 학부모님도 있으실 수 있겠죠. 이 영상을 본다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시겠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예, 급하게 한번 찍어봤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좀 재밌네요. 자, 아무튼 다음에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책임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